있어도 불안했는데 월 60만 원 들어오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일까요?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이었구나. 10억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매일 불안합니다. 3억 있어도 매달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안정된 노후를 누리세요. 같은 나이 70세, 같은 연금 200만 원, 같은 시대를 살아온 두 사람. 그런데 5년 후,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웃으며 일어납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삽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병원과 집을 오갑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하루를 보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걸까요? 돈입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65세 때 두 사람 모두 건강했습니다. 운입니까? 천만에요. 운은 변명일 뿐입니다. 진짜 차이는 단 하나. 무엇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070세대 사이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타고 노후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과거 방식 그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7가지 변화. 이것을 아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5년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한 수백 명의 6070세대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25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25분이 앞으로 20년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7가지. 하나하나가 실화입니다. 하나하나가 검증된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변화. 자녀 중심 인생에서 벗어나기. 약 4분. 화면 전환. 69세 여성 인터뷰 화면. 69세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김 씨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1억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본인 노후자금에서 뺏어준 돈입니다. 손주 돌봐주러 왕복 3시간을 주 5회 다녔습니다. 버스 2번, 지하철 1번 갈아타며 명절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청소만 조금 도왔습니다. 아들은 TV만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은요? 잠잘 때 빼고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작년 겨울, 손주 돌보러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 병원에 한 달 입원했습니다. 아들은 문병을 딱 3번 왔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비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850만 원. 본인 돈으로 냈습니다. 아들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빠듯해서요. 전세자금 1억 2천을 준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 씨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인생은 대체 뭐지? 그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퇴원하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손주 못 봐줄 것 같아.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섭섭해했습니다. 장모님이 아픈 건 이해하는데 저희는 어쩌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이해해줘.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김 씨는 어떻게 지낼까요? 월요일과 목요일엔 수영장 다닙니다.
화요일엔 도서관 독서 모임 나갑니다. 수요일엔 서예 학원 다닙니다. 금요일엔 친구들과 등산 갑니다. 손주는 한 달에 한 번만 봅니다. 처음 3개월은 죄책감에 힘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나쁜 할머니인가?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고관절도 회복됐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겁니다. 왜냐고요?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만나니까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보는데 정말 보고 싶어서 봅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다리다가 만납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가 사라지고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긋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요즘 6070세대는 자녀 중심 인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희생해도 자녀 인생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1억 줘도 집값은 더 오르고 손주 봐줘도 며느리 눈치는 안 좋아지고 명절 음식 해줘도 감사보다 당연하게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리한 희생이 관계를 망친다는 겁니다. 처음엔 고맙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부터는 왜 이것밖에 안 해줘요? 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꾼 겁니다. 돕더라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선까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말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절하고 나니 오히려 감정이 단순해진 겁니다. 서운함도 줄고 눈치도 안 보게 되고 본인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6070세대에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자녀한테 선 긋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아직도 자녀 눈치 보며 사십니까? 아직도 손주 돌봐주느라 본인 건강 해치고 계십니까? 아직도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이 두 번째 변화 작은 소득의 힘 약 4분. 화면 전환 73세 남성 인터뷰. 73세 박종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5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예금 5억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연금은 월 230만 원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노후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유럽 여행도 다녀왔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친구들과 골프도 쳤습니다. 그런데 3년 차부터 이상한 불안이 왔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5억 3천이 5억 1천이 되고 5억 1천이 4억 9천이 되고 4억 9천이 4억 7천이 됐습니다. 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박 씨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 5만 원 줄었네. 10만 원 줄었네. 이번 달엔 80만 원이나 빠져나갔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언제까지 버티나? 90세까지 산다면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닌가? 이상한 일입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5억이 넘는 예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득이 제로라는 게 박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나가기만 하는 돈, 절대 늘어나지 않는 통장. 이게 박 씨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한테 짜증도 늘었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한 건가? 그래서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었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박 씨는 동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주말 당직 아르바이트 있나요? 부동산 사장은 반가워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시면 돼요. 월 60만 원 드릴게요. 하루 5시간씩. 손님 응대하고 전화 받고 문서 정리하는 일. 박 씨는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73세의 알바라니.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통장에 15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불안이 사라진 겁니다. 5억 있어도 불안했는데 월 60만 원 들어오니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왜일까요?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이었구나. 10억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매일 불안합니다. 3억 있어도 매달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다. 나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이 느낌이 노년을 지탱합니다. 지금 박 씨는 주말 알바가 즐겁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니까요.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부러워합니다. 나도 뭐 할 거 없나?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요즘 6070세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도 현금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걸. 요즘 6070세대가 알바를 하고 프리랜서를 하고 작은 일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정신이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큰 돈 벌려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오래 유지 가능한 소규모 소득을 만드는 겁니다. 건강 해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월 3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월 5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 그게 노년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소득이 완전히 끊겨서 불안하십니까? 통장만 보면 초조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월 30만 원이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작은 소득 하나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킬 겁니다. 3번째 변화 인간관계의 과감한 정리 약 3분 30초. 화면 전환 67세 여성 인터뷰. 67세 최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회, 직장 동호회, 친척 모임. 일주일에 약속이 4~5개였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기가 많아. 나는 친구가 많아. 그런데 작년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최 씨는 대답했습니다. 딱히 없는데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동창회 가기 전엔 긴장되고, 친척 모임 끝나고 나면 피곤하고, 동호회에서 돌아오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기운이 남는 사람과 빠지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최 씨는 6개월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을 만나고 나면 피곤했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체면 때문에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의무로 만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자.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나고 나면 불편한 사람도 정리했습니다. 의무로 만나던 모임도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서운해하면 어쩌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런데 1년이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 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외로움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왜일까요? 만나는 사람은 적지만 깊게 만나니까 진짜 관계가 된 겁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편하게 만나니까 에너지가 남는 겁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정리하고 나니 더 안 외롭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3번째 변화입니다. 요즘 6070세대는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명을 억지로 만나느니 3명을 진심으로 만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의무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제 정리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네 번째 변화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기 약 3분. 화면 전환 71세 남성 운동 중 영상. 71세 정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정 씨는 운동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니야? 그런데 같은 나이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문병을 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무서웠습니다.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정 씨는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매일 아침 40분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3번 동네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 저녁엔 유튜브 보며 스트레칭. 술은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고 짜게 먹던 습관도 고쳤습니다. 흰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1년이 지나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갈 일이 줄었습니다. 약도 2가지 줄었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프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게 훨씬 쉽다. 여러분, 이게 4번째 변화입니다. 요즘 6070세대는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90세까지 살아도 70세부터 20년을 침대에 누워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0세까지만 살아도 마지막 날까지 혼자 걷고 화장실 가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 6070세대는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합니다. 오늘 운동 40분이 10년 후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투자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5번째 변화 혼자 있는 시간의 재발견 약 3분. 화면 전환 64세 여성 카페에서 독서 중. 64세 임미숙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해서 매일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왔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진 겁니다. 아니, 편한 정도가 아니라 필요해진 겁니다. 임 씨는 혼자 있는 시간에 평생 못했던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커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멍하니 책을 읽었습니다. 급할 것 없이 천천히 산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지. 임미숙으로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다시 이해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뭐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임 씨는 지금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카페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로 에너지 소모하던 때가 더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5번째 변화입니다. 요즘 6070세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억지로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요즘 카페를 보십시오. 혼자 앉아서 책 읽는 6070세대가 넘쳐납니다. 이분들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본인에게 더 좋다는 걸 안 겁니다. 6번째 변화 디지털 독립성 확보하기 약 2분 30초. 화면 전환 72세 여성 스마트폰 사용 중. 72세 한정숙 씨를 보십시오. 3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무서워했습니다. 전화 받기와 문자 보내기만 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달라졌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려면 영상 통화를 해야 했고, 식당 예약하려면 앱을 써야 했고, 병원 진료 예약하려면 인터넷을 써야 했습니다. 한 씨는 도서관 무료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70대였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유튜브 보는 법, 배달 앱 쓰는 법, 계좌 이체하는 법. 하나씩 배웠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머리가 안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한 씨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 보고, 쿠팡으로 장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사진 공유하고, 카카오뱅크로 계좌 이체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를 바꿨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애야, 이것 좀 해줘 하면서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6번째 변화입니다. 요즘 6070세대가 디지털을 배우는 이유는 시대를 따라가려는 게 아닙니다. 노후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을 모르면 자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모든 걸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독립적입니다. 디지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노후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7번째 변화 지금을 사는 삶 약 3분. 화면 전환 68세 남성 기타 치는 모습. 68세 윤석환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평생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20대엔 결혼 준비하느라, 30대엔 아이들 키우느라, 40대엔 교육비 모으느라, 50대엔 노후 준비하느라, 60대엔 더 늙으면을 대비하느라. 그렇게 68세가 됐습니다. 작년에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유럽 여행 가자고 약속했던 친구였습니다. 내년에 가자 했던 여행을 못 가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 하는구나. 윤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지금 하자. 지금 가자. 지금 경험하자. 윤 씨는 혼자 부산 한 달 살기를 갔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기타 레슨을 신청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뤄왔던 것들을 한 것뿐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미래 불안이 줄어든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짜입니다. 미래만 준비하면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5억 모아도 10억이 필요하고 10억 모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면 만족이 생깁니다. 오늘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이 미래 불안을 지웁니다. 여러분, 이게 7번째 변화입니다. 요즘 6070세대는 압니다. 미래만 준비하다 끝나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할 수 있을 때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걸. 나중에라는 말은 거의 안 한다와 같다는 걸.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합니다. 마무리 약 2분. 화면 발표자 정면 클로즈업. 이 7가지 변화 보이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노후 재설계입니다. 6070세대의 인생은 정리 단계가 아니라 재설계 단계입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